네, 시스템 프로그래밍 14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쪽에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얘를 우리가 써먹으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잖아요.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C 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방식인 소켓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켓이라는 게 결국 어떤 우리가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 서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서버가 돌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접속할지를 준비를 한 다음에 커넥트해서 연결하면 소켓이 돌고 있다가 미슨이죠. 그러니까 계속 돌고 있다가 연결됐네? 그럼 이제 데이터 주고받자 하고 데이터 다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끝나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소켓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호스트 네임하고 IP 주소 변화는 사실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 리눅스 서버 접속할 때 165.132.21.29라는 IP에 접속을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숫자 4개가 어때요? 기억하기가? 사람이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지. 숫자로 돼 있으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에 대한 어떤 주소는 다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걸로 사람이 이해하면 좋은데, 사람이 숫자를 기억하는 거 사실 쉬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숫자라는 게 어쨌든 뭔가 대표하는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고 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65.132.21.229라는 게 꼭 우리 서버만 나타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이 기억하기 조금 더 쉽게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글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하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www.naver.com 접속하는 그 이름. 그게 이제 호스트 네임이랍니다. 실제로 그럼 계속 그 호스트 네임을 인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IP 주소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하고 호스트 네임은 보통 1대1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눅스 서버에도 원래 호스트 네임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이름 부여 뭘로 부여를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안 한 거예요. 네, 안 한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 전에 리눅스 서버는 뭐 솔개.연세.ac.kr, 제타.연세.ac.kr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름 붙이면 그게 호스트 네임이 돼, 그 주소에. 근데 지금 165.132.2129는 뭐 안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IP 주소 이제 호스트 네임으로 접속을 했어, 내가. 네이버 www.naver.com이라고 하는 곳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컴퓨터 입장에서 알아볼라 이거. 컴퓨터 입장에서 몰라. 그 글자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함수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 호스트 쪽으로 접속을 할 거 아니야.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할 때 숫자를 줘서 접속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지만, 어때요? 호스트 네임이 등록이 돼 있으면 호스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게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쉽단 말이에요. 그거를 호스트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이런 함수라는 거예요. getHost by name이라는 거. 그래서 받아오는 문자열은 이거죠. 예. 문자열은 뭐 호스트 네임이겠죠. 그러고 호스트 엔드, 스트럭트 호스트 엔드라고 하는 애가 돌려다 넣었는데, 이 스트럭트 호스트 엔드의 내용을 보면 호스트 이름, 우리 받아온 여기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호스트 네임이 꼭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으로 있을 수 있지. 비슷한 이름으로. 그래서 그 비슷한 이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얼라이어스라고 하죠. 별명. 예. 별명들의 리스트가 쫙 있고, 그다음에 호스트 타입. 네, 호스트 타입.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 자세하게 내용을 볼 건 아니고 어떻게 접속했냐 이겁니다. 여기 접속. 그다음에 랭스. 주소의 길이. 보통은 어떻게 써요, 이거? 우리 앞에서 IP 할 때 IPv4니까 4바이트. 0부터 255까지 해가지고 네 자리. 그렇게 돼 있고, 이 호스트 네임이 보통은 1대1로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이버 같은 서버는 어때요? 우리가 서버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한 서버가 있으면 서버 얘가 되게 능력이 좋아. 그래갖고 한 번에 막 1000명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네이버 같은 사이트는 1000명도 어때요?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버가 한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컴퓨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로드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로드 밸런싱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에 걸리는 로드가 있을 거 아니야. 1000명을 처리해야 되면 1000명을 해야 되잖아. 이거를 컴퓨터 한 대로 처리하면 1000개를 처리해야 되는데, 컴퓨터 4대 주면 어떻게 돼요? 250개씩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드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드 밸런싱이라고 해요. 서버에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걸 나누는 거. 그래서 IP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호스트. 네이버라는 호스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접속할 때마다 IP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바뀌는 주소들의 목록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려져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연결할 때, 처음 연결할 때 함수들이 여러 개 쫙 있었잖아. 클라이언트에서는 뭐 소켓 준비한 다음에 커넥트 하면 이제 통신 시작하는 거고, 서버 입장에서는 뭐 소켓 내가 EIP를 쓴다. 그리고 뭐 바인드, 그다음에 리슨,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함수들이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코드로. 소켓이라고 하는 건 통신의 엔드포인트를 위한 소켓을 생성합니다. 우리 소켓이라는 게 이제 돌려서 꽂는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전구 꽂듯이. 그러니까 연결 자체를 얘기해요. 연결 자체.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소켓을 하고 나면 파일 디스크립터를 반환합니다. 우리 통신할 때 파일 출력하고 똑같다 그랬죠? 네. 파일 출력 똑같으니까 얘가 몇 번에 연결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넥트라고 하면 실제로 이 소켓 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 설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디서 하냐? 클라이언트에서. 그래서 요 두 가지 메소드로 이제 하는데,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변수들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막 넣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변수들은 뭐 알아서 쓰는 데가 있겠지. 첫 번째는 뭐냐면 호스트 네임에 argv1을 가져갔어요. 이거 뭐예요? 얘 정체 뭐예요? 메인 함수의 파라미터죠. 얘잖아 지금 이거. 그죠? 우리 메인 함수의 파라미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실행을 하면 얘 만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하면 이거 만지기 어려워요. argv로 값을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CMD 같은 걸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띄어쓰기 단위로 넣으면 돼요. 이 파일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에코라는 파일이면 실행할 때 마이에코라고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A, B, C 이러면 뭐예요? 여기가 argv 1, argv 2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 리눅스 할 때 하긴 했어요. 이거 메인 함수의 인수. 하긴 했는데 뭐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넣은 게 뭐예요? 여기에 뭔가 이게 들어올 건데 여기가 뭐야? 호스트 네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뭐예요? 이 호스트 네임이라는 거. 즉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어디 접속을 해야 돼? 대상. 거기가 이름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아까 말한 www.naver.com 이런 거지. 자, 두 번째는 뭐래요? 포트래.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는데 포트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항구를 여러 개 열어놓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우리가 웹서버 들어가면 80번 포트 쓴다고 이제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접속을 할 수 있겠지. 다양한 포트에 그 맞게 적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포트는 뭐예요? 정체가 문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숫자잖아. 0부터 600, 1535까지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 to I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A to I로 문자에서 숫자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호스트 네임 받았으니까 get 호스트 바이 네임으로 IP 받아오는 거예요. IP 받아와서 얘가 너리면 어때? 얘가 너리면 이런 호스트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이런 호스트가. 이런 호스트가 없음. 근데 있으면 어떻게 돼? 이제 연결할 대상이라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 대상이 있을 때 그때 소켓을 하나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소켓 하나 판 거야. 소켓 하나 파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전구를 꽂는 것처럼 연결하는 건 뭐예요? 커넥트 이 부분이라는 거죠. 커넥트.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세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다 보니까 제가 이 네트워크 처음 들어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이 데이터 자체보다 어때요? 데이터를 감싸고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이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감싸고 있는 것들이 보통 이 데이터에 대한 세팅이라고 했죠. 이 세팅을 그냥 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뭐 바꿀 경우도 있겠죠. 목적에 따라서 바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거의 그냥 쓸 거야. 대부분 거의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H2NS라는 게 이제 포트 번호를 네트워크 순서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이제 80포트를 받았으면 이게 0번부터 65,535까지 순서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순서를 이제 80번째로 쓰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어쨌든 소켓을 만들고 그 소켓을 만든 거에 어떻게 한다? 연결.
이게 핵심이랍니다. 소켓을 만들고 연결하는 게 핵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근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거 말고 할 게 더 뭐 있어요? 연결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데이터 주고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에 여기 있는 거예요. 데이터 주고받는 게. 데이터 주고받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주고 다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네트워크 통신이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입출력하는 게? 파일이랑 똑같다 그랬죠? 파일도 다 쓰면 어떻게 돼? 차단해야 되죠? 나 더 이상 파일 쓸 거 아니.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실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이거 입력해갖고 해보면 이거 동작 잘해요. 네, 동작 잘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돼. 여기 이제 데이터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작을 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코드가 있으니까 이런 순서로 간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돼요. 클라이언트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해야 돼?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서버 우리 만들어야 되겠죠. 서버 만들어야 되겠지. 서버에서는 뭐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포트 또는 이 주소를 내가 서빙을 할 거야. 일로 들어오세요. 문 열어놓는 겁니다. 뭐예요? 바인드. 내가 우리 주소에 어떤 포트를 서빙을 하겠다. 그게 바인드야. 그렇게 바인드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문이 하나 생긴 거야. 나 쪽으로 들어올 문이 하나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서 손님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리슨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을 만들고 연결이 됐어. 그럼 이제 커넥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커넥트 했다는 게 뭐예요? 손님이 간판 보고 이 집 좋네 하고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서 오십시오 하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셉트예요. 그게 어셉트. 그 현실에서의 예시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접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음식점 사장이야. 그러면은 음식점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음식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게 바인데요. 그러고 내가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 열고 손님 오세요 하라고 하는 게 리슨이야. 그러니까 저 개점한 거지. 개점 일종의. 하루 이제 9시가 돼서 개점을 한 거예요. 그럼 개점했어. 문을 열었어. 손님이 들어와. 근데 손님이 딱 봐도 염산 던질 것 같은 손님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 그거 안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같이 멀쩡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손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셉트라고. 그게 어셉트.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딱딱하게 이렇게 읽어놓으면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조금 유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그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드는 어쨌든 서버와 연관을 시킨다. 주소 대 포트로. 그러니까 이 서버라는 친구가 주소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주소를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포트를 다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모든 항구를 내가 책임짐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구는 보통 하나 또는 두 개예요. 한 서버당. 하나 또는 두 개. 그러고 얘가 이제 항구 열어놨으니까 배 들어오세요. 손님 들어오세요 하라고 이제 한 게 리슨이에요. 그럴 때 연결을 했어.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딱 했어요. 그럼 연결했을 때 연결이 되면 뭐? 0. 연결이 안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셉트라는 건 얘가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손님이야. 내가 받아야 될 손님이야. 라고 했을 때 이때에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소켓 할 때 소켓 연결하면 소켓 함수에서 못 올려준다 그랬어요. 앞에서. 커넥트 하고 나서 저 소켓에 못 올려준대. 파일 디스크립터 돌려준다며. 내가 예를 들어서 7번 파일 디스크립터로 지금 통신을 하려고 그래. 그럼 7번 파일 디스크립터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쏘고든지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보를 똑같이 어셉트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확히는 이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고 서버가 이렇게 있을 때 소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소켓을 만들어 이렇게 연결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로 나가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있을 거고 여기서 받아들이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있을 거라고 지금. 그래서 앞에서 클라이언트의 커넥트 부분에서 이제 이 소켓에서의 파일 디스크립터는 이쪽이에요, 이쪽. 요 부분. 클라이언트 쪽의 파일 디스크립터. 근데 지금 어셉트에서는 어때요? 야, 내가 이쪽으로 들어와. 우리 물리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라고 지금 일종의 그 주차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 유도. 차 일로 들어와.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이쪽 게 나오는 거야 지금 어셉트는. 서버 쪽에 파일 디스크립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통신을 하려면. 그래서 어쨌든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친구가 1, 2, 3은 못 써. 못 써요. 못 써. 왜? 표준력, 표준 출력, 표준으로 출력이니까 얘를 어떻게 써? 1, 2, 3번을. 그러니까 그 외에 비어있는 누군가를 이제 가져다 주겠죠. 쓸 수 있는 이제 주차장소 이제 그 주차장 비워주는 대로 이제 비어있는 대로 번호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 비어있는 대로 주고 나서 이제 오케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연결됐으니까 내가 수락했어 주차장으로 들어오라고. 수락했으면 이제 그 번호를 받는 거고 실패했을 때는 어때요? 절로 가 그러고 마이너스 1. 실패했을 때. 그래서 타입들은 이렇게 됩니다. 네, 타입들은 이렇게 되고 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쓰려 그러면 여러분들 바인드 리슨 아세트 함수 원형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하면 어때요?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그래서 항상 예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시로 쓸 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여기 파란색 부분들 잘 보시면 돼요. 파란색 부분은. 서버 입장에서 어때요? 뭔가 선을 꽂아야 되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내주는 선을 꽂아야 되니까 얘도 이 전구 돌리다시 소켓이 필요해. 그래갖고 얘를 받아서 이제 꽂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소켓을 만들어주고 바인드를 합니다. 바인드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기 쓸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입점하는 거예요. 일종의 입점. 여기 쓸 거예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슨 하면 뭐예요? 오픈 개점하는 거야. 개점.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장사 시작할 거니까 오세요 하고 하는 거야. 그럼 손님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해요? 커넥트 요청을 막 할 거예요. 그죠? 그 커넥트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 중에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건 어셉트를 해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어셉트 하기 전에. 리슨 다음에 뭐 있어요? 뭐예요? 뭐야 이거? 뭐예요? 서버는 어떠라고? 어쩌라고? 문 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서버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야. 무한히 기다리는 거야. 무한히. 여러분들이 음식점 딱 들어갔는데 오늘 장사 안 해요 이런 적 없잖아요. 거의. 아예 문이 닫혀 있겠지. 그죠?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한히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한 루프로 걸려 있고 어셉트가 되면 그 다음에 동작을 합니다. 그러고 동작 다 했어. 데이터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연결을 끊어줘야 되죠. 끊고 나서 다시 받는. 사실 그래서 이게 그럼 서버는 그러면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서버는 원래 끝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새벽 3시 반에 네이버 접속돼요? 안 돼요? 되죠. 그거 다 되잖아. 그러니까 끝나면 안 되는 애야 원래. 서버라는 애가. 근데 언제 끊어지겠어요 이거? 여기 코드에 버그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버그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서버가 뻗어요. 또는 컴퓨터가 우리 이제 그 맛집 같은 데 가면 왜 줄 라인 되게 긴 데 있잖아. 긴 데에 2만 명이 빡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점이 힘들어하지. 이 2만 명을 어떻게 처리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장사 안 한다면 문 닫아버린 거예요. 장사 안 한다면 문 닫아. 그럼 어떻게 돼요? 꺼지는 거예요. 이럴 때 꺼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콘서트 예매할 때나 콘서트 같은 거 예매할 때 아니면 뭐 티켓 예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어때요? 서버는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얼마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그래 뭐 BTS가 콘서트를 연다 치자. BTS가 콘서트를 연다 쳐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티켓팅 할 사람 싫어할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서버는 어때? 한 대만 있으면 속칭 뭐예요? 뒤져요, 뒤져 진짜.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로드 밸런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서버의 부하를 나누는 거. 그럴 때 아니고는 어떻게 되죠? 어쨌든 얘가 계속 돌아야 돼. 서버가 무한히 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설정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빈 게 뭐예요 지금?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앞에 하고 여기 코드하고 빈 게 뭐예요? 빈 게?
그러니까 세팅은 이제 다 된 거야, 사실. 세팅은 다 됐는데 연결도 잘 될 거예요, 아마. 뭐가 안 돼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지금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 이거 왜 씁니까? 우리 서버 클라이언트 이 설정을 왜 해요? 데이터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이 어때요? 데이터 주고받는 게 없어. 근데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능을 뭔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는 어떻다 이게? 그 주변에 작업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능이더라도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잡아줘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왜? 사람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대충 아시죠? 하면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근데 컴퓨터는 어때요? 자체 지능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세팅을 다 해줘. 그런 측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뭔가 진로를 더 잡으실 거면 결국은 내가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는 시간보다 뭐예요?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시간이 더 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나는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싶은데 프로그래밍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세팅을 해요.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세팅이 끝났어. 지금 세팅하는 코드만 해도 어때요? 파워포인트 4장이에요. 그죠? 세팅하는 코드만 해도. 네. 이제 데이터 주고받을 겁니다. 근데 데이터 어떻게 주고받는데요? 데이터 어떻게 주고받는데? 서버 이름이 뭐예요? 에코니까 뭐예요? 데이터. A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한 거라고? 클라이언트가 A를 서버한테 주고 서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A를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서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기본적인 서버가 이 친구. 보통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버라는 건 어때요? 내가 A라는 데이터를 주면 이 A 갖고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작업질을 좀 해서 나한테 돌려줘야지. 근데 어때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거는 나중 문제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 서버를 만들 수가 있어. 내가 A를 던졌어. 근데 이 A에 대해서 그 암호화를 해갖고 돌려주는 애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서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에코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A를 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잘 암호화 시켜주면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응용에 맞게 변경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에코로 그냥 준 데이터를 그대로 돌려줘 라고 보통 우리가 처음에 배웁니다. 그래서 서버는 어때요? 요청을 먼저 접수합니다. 아까 그 세팅이에요. 계속 받아야 되지. 손님 받아야죠. 손님 받았으면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데이터를 그대로 돌려줘야 돼. 그대로 돌려줘. 그래서 전송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입력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FD로 그대로 출력한다. 그러니까 입력 받아서 그대로 출력한다는 얘기야. 이 서버가 하는 일이 그거랍니다.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서버에다가 연결시켜줘.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나 여기 서버 연결할래.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서버 연결했어. 그럼 뭐 해야 돼? 데이터를 쏴야죠. 쏘는 거 데이터 쏘는 거. 그래서 한 줄 입력해. 엔터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엔터 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보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나 한 글자만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글자, 우리 왜 시언어 저거 할 때 있잖아. 뭐야? 뭐, 개 캐릭터? 개 캐릭터 같은 거 한 글자만 받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전송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한 사람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글자마다 얘기하는 거 주먹질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주먹을 한 방에 맞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열 손가락씩 꾹꾹꾹 찌르고 있는 거라고 이게. 주먹 한 방을 날리고 싶은데 열 손가락씩 찌르고 있는 거 어때요? 부하가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사실. 한 줄로 그냥 한 번에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데 한 글자씩 얘를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을 원래 잘해야 돼. 서버 프로그래머지.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전송을 했어요. 그럼 전송을 했으면 서버 입장에서 어때요, 데이터를? 그럼 받은 거 아니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줄 거 아니야? 그럼 돌려주는 애를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요. 그래갖고 화면에다 출력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가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데이터를 서버에 주고 서버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돌려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 돌려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화면에 출력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점점에 있던 부분 아까 클라이언트의 점점점에 있던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키보드 입력을 받습니다. input string 너 명령어 입력해봐 라고 해서 입력을 받으면 여기 뭐 썼어요? 여기는 fgetS 썼죠? fgetS. 우리가 당연히 스캔f로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입력받는 거니까 스캔f 쓰는 것도 가능할 거야. 근데 파일 어차피 표준 입력도 뭐였어요? 파일이잖아. 1번 파일 디스크립터 쓰는 거잖아. 2번 파일 디스크립터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도. 똑같이 쓸 수 있어. 그래서 받으면 어때요? 버퍼라는 값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일 포인터 위치 지금 뭐 들어있어요? 여기? 표준 입력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버퍼에 들어가면 이 버퍼를 어떻게 해요? 라이트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쫙 연결돼. 이미 여기는 뭐예요? 연결이 돼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지 다. 그러니까 그 소켓을 서버 쪽에 줬고 이 소켓에 대해서 커넥트도 다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러고 나서 입력 받아가지고 한 줄 입력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쫙 써요. 근데 이 라이트의 결과가 어떻대요? 0보다 작대. 자, 이게 왜 나올까? 라이트의 결과가 0보다 작다. 이게 왜 나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실패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왜 나올까?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람한테 내 맘과 똑같이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A라고 얘기를 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거를? A 프라임으로만 이해해도 다행이야. A 프라임으로만 이해해도 다행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 어때요? 나는 A라고 데이터를 쫙 쏴. 근데 그 사이에 선에서 뭐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랜선이나 이런 걸로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이 선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 건. 일단 난 쏘라고 했으니까 그 파일 디스크립터로 그냥 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선 중간에 잘려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뭐야 쐈는데 뭐야?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결과. 그때 이 라이트가 뭐가 돌려진다? 음수 값이 돌려진다는 얘기. 그럼 뭐야? 에러 해놓고 프로그램 끝내는 거예요. 에러 해놓고 프로그램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전달이 잘 됐어. 내가 쏘았더니 저쪽에서 뭐 아무런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그 컴퓨터 네트워크나 뭐 데이터 통신 같은 수업을 들으면 항상 그 우리가 서버에다가 리퀘스트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뭘 받아요? 리스폰스를 받잖아. 리퀘스트를 요청하고 리스폰스를 받는데 이 리스폰스가 꼭 와요. 그럼 리스폰스가 성공했다라고 이제 올 거란 말이야. 이게 그 정확히 얘기하면 리스폰스라는 느낌보다도 조금 더 로우 레벨로 에크놀로지먼트라는 게 나옵니다. 리스폰스는 이제 그 텍스트고 에크놀로지먼트는 시그널이에요. 야, 성공함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한 게 이제 돌려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로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응답이 오는 거에 대해서 리드를 해갖고 그대로 버프에다 다시 집어넣어.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버프 출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파일과 관련된 함수를 알면 얘는 C언어 C언어 한 학기 중에 한 3분의 1학기쯤 나올 수 있는데 이 출력밖에 없잖아 이거. 데이터 쓰고 주고받는 거밖에 없잖아요. 뭐 복잡한 애가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채우려면 여기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 이 부분을 이제 내가 조금 더 이제 뭐좀 그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을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예요? 그냥 주고 받는 게 끝이야.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까 while문 있었죠. 나는 계속 접객을 해야 돼. 그죠? 근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결이 됐어. 오케이 받았어. 손님 받았어. 손님이 뭐래요? 야, 하고 쐈어. 하고 쐈어요. 라이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는 읽어와야죠. 걔. 읽어온 내용이 이 읽어온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 사이즈라고 하는 얼마를 읽어왔는지에 대한 크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10바이트를 쐈으면 나는 정상적이라면 어때야 돼요? 10바이트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리트 값을.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해요? 지금 이거 뭐예요? 지금 이 뭐 한 거예요? 이거 저쪽에서
A, B, C, D, E라고 5글자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메시지 사이즈는 얼마 들어와요? 5 들어오죠. 여기는 5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 B, C, D, E라고 하는 문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내용. 여기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 여기에 있을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이런 거지. A, B, C, D, E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얘가 뭐 하는 거예요? A, B, C, D, E라고 한 이 문자열 그 다음 문자. 그 다음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널 문자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안 하면 뭐야? 이렇게 안 하면 뭐예요? 버프라는 이 변수가 문자열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 여러분들 시어노 문자열 정의 생각해보면 되죠. 시어노의 문자열의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늘? 널 문자가 있어. 그거 처리해 준 거죠. 여기까지 들어왔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러고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해줍니다. 서버 쪽에서 출력을 해줘요. 그럼 서버 화면에 나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서버 컴퓨터의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버퍼 내용을 쏴줘.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돌려줘. 그러고 서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두 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원래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터미널 2개를 띄워놔요. 터미널 2개. 그러니까 테라터미널 2개를 띄워놓고 같은 아이디로 접속을 해요. 같은 아이디로 접속을 한 다음에 한쪽에서는 서버를 이렇게 실행을 해요. 서버 실행할 때 뭐 줘요? 5만 뭐야 이거? 포트번.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업에 한 50명 듣는데 50명 듣는데 5만 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50개 만들어봐.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원래 실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트 번호를? 다른 걸로 해줘야지. 5만 번 이후에 여러분들의 각자 숫자에 맞는 알아서 그냥 5만, 왜냐면 이제 포트 번호가 65,535까지 됐는데 그 한 2,000번 정도까지는 목적이 있어요. 특수 목적이 있다. 우리 80번 같이, 22번 같이. 근데 그 뒤는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 아니야. 마음대로 써도 돼. 한 2,000번 뒤는. 그래서 5만이라고 여기 잡아놓은 거야. 5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각자 하고 싶으면 나는 5만 5,555번 쓸래. 그럼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만약에 여기서 5만 번을 실행을 했는데 뭔가 에러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포트. 그럼 다른 번호 지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포트라는 항구에는 어때요? 배가 한 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가 한 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놓으면 서버가 여기까지 일단 그냥 실행이 돼요. 그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손님 이제 문 열린 거죠. 이제 문 열린 거야. 그러면 다른 쪽 서버 쪽 터미널 말고 한 개 더 터미널 열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쪽 터미널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할 때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 줘야 된다 그랬죠? IP 주소에 뭐 줘요? 로컬 호스트. 뭐예요? 터미널 2개 떠 있다는 건 어때? 이 둘이 사실 어때요? 같은 컴퓨터에 접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터미널에서 이쪽 터미널로 접속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컴퓨터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로컬 호스트가 들어가요. 저게 이제 IP로 따지면 여기 127.0.0.1이에요. 근데 요거 대신에 그냥 우리 서버 주소 이거 넣어도 돼. 그냥 우리 서버 주소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걔가 걔거든. 내가 나를 지칭할 것이냐 송종위를 지칭할 것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내가 나잖아. 그래서 여기 로컬호스트 위치에는 IP를 넣든지 로컬호스트를 넣든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는 아까 서버에서 적었던 포트 5만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포트를 적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이거 실습할 때 모두가 다 에코 서버를 열어놓을 거 아니야. 타이밍에. 그럼 접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서버 한쪽에 틀어놓은 사람은 어때요? 저쪽에서 입력 막 하니까 어때? 내게 막 놈들 보이는 거예요. 서버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근데. 손님 문 열어놨는데 내가 솔직히, 나는 일식집을 갔는데 중식집으로 잘못 찾아 들어간 거지. 근데 어쨌든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트 맞춰져서 이제 통신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얘가 이걸 입력을 한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인풋 스트링에 돼 있는 이 부분을 입력을 한 거라고 입력을 한 거야. 그럼 입력을 했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서버에서 내용이 써지고
서버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솔깃점 연세점 ac.k라고 되어 있는 건 원래 이게 이제 솔깃 서버에 예전에 리눅스 서버 쓸 때 얘기인데 얘 대신에 뭐예요? 이거 써야 되죠. 이거 우리는 이거 써야 되겠다는 얘기. 근데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코드 약간 고쳐서 뭐예요? 전송한 데이터 길이만큼의 입력을 보장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반복으로 돌리는 거지. 앞에. 이만큼 돌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입력을 한 만큼 그냥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지비장이 끝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저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돼요. 이 데이터 주고 받아지는 게 아니 이게 내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제가 무슨 설명의 신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안 해보면 저게 안 와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해보면 좋은데 어쨌든 뭐 그건 강제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우리 리눅스 서버는 뭐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면 방학 때도 계속 열려 있을 거니까 그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